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120회 창현전자의 실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의 1번은 거래처 등록이 나왔고요. 거래처 등록은 먼저 거래처 코드를 03000번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매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편 번호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나왔고요.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사업자 번호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의 기업명,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 그 다음에 주소, 업태 종목, 여기까지 거래처 등록에다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시면 거래처 등록, 그리고 닫고, 자, 화면을 좀 줄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제일 아래 03000, 그 다음에 주식회사 80전자, 그다음에 매출이었고요. 1번의 매출 503 81 123 43. 그다음에 대표자 이름은 김80이죠. 김80. 자, 업태는 아까 제조였어요. 제조 전자제품. 그다음에 주소 써보겠습니다. 엔터 치고 우선 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18. 세부 주소는 아래줄에다가 엄궁동 하시면 저희가 오자 없이 잘 하시면 3점 맞을 수 있습니다. 부분 점수는 없으니까 정확하게 오자 내지 말고 하시고요. 자, 2번은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자, 814번에 통신비를 가지고 와서 경비, 성격은 경비, 현금 조교 5번, 대체 조교 3번입니다. 814. 통신비, 경비 다 맞았어요. 5번. 핸드폰 요금, 현금 납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체 조교는 인터넷 요금 미지급. 여기 3번에 인터넷 요금 미지급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네, 이것도 오자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셔야지만 3점을 맞을 수 있고요. 3번은 거래처별 초기이율이 나왔죠. 거래처별 초기이율. 채권 채무 잔액 관리하는 메뉴 요쪽에 거래처별 초기이율. 자, 외상 매출금이 있고요. 외상 매출금에 보니까 세율 상사가 250으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상사를 390에 맞춰주시면서 차액이 제로가 돼야 우리가 이 문제가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똑같습니다. 금호 철물이 130, 그 다음에 청도 철물이 220 이렇게 해서 여기 잔액이 없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3점을 또 획득하고 끝나는 거죠. 아, 이번에 이 마지막 문제가 4점이죠. 네, 우리가 거래처별 초기이율이 4점이거나 재무제표 연관성 문제가 4점인데 여기에 나오면 좀 더 쉽겠죠. 그죠? 네, X 하시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일반 전표 문제인데요. 일반 전표. 자, 이거 일반 전표도 18점, 18점이고 6문제 나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먼저 날짜를 바꾸고 해보겠습니다. 날짜 바꾸고 07월 081 영업부서에서 3일 유통에 대한 외상 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에서 보통예금에서 이 금액이 나갔고요. 수수료 비용을 먼저 1,000원 차감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3일 유통에 외상 매입금을 갚았다. 통장에서 갚았습니다. 그런데 갚으면서 수수료 1,000원이 나갔다.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면 되겠죠? 네, 일단 대변의 103번 통장에서 돈이 나가야 됩니다. 네, 596만 7천원. 네, 나가면서 수수료 비용이 나갔다. 831번, 1,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대금. 거래처 빠뜨리면 틀리죠. 밀유통. 맞죠? 그래서 대차 차익이 없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0801 나무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수치한 받으러움 1,000만 원을 파산으로 인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했습니다. 회사가 받아놓은 어음이 대손났다 된 거죠. 파산으로 인해서 대손이 났습니다. 그럼 먼저 채권을 대변에 없애고 차변에 충당금으로 우리가 대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대변에 110번 나무 1,000만 원 장부에서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당금의 잔액을 문제에서 주어주지 않았으니까 합계 잔액 시산표를 가시고요. 현재 날짜가 8월 1일이니까 6801. 그 다음에 충당금 잔액 받으러 오면 충당금은 1,000만 원, 여기 잔액에 1,000만 원 보이시죠? 네, 1,000만 원. 그럼 우리도 차변에 딱 1,000만 원이 필요한 거니까 딱 맞게 1,000만 원을 없애면 됩니다. 혹시 이 1,000만 원이 부족하다면 대손 삼각비 835번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지금은 1,000만 원이 딱 있으니까 상계했어요. 다음 가겠습니다. 9월 30일 문제 날짜 바꾸시고 영업팀의 판매 전시회 참가를 위한 출장 후 정산 내역이다. 당초 출장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50만 원이고요. 네. 자, 우리가 출장 갈 때 지급하는 돈이 가지급금이죠. 임시로 지급하는 돈. 구조객이 15만 원 현금으로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당초 9월 1일에 출장비 인실 시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그럼 우리가 문장을 읽다가 이렇게 날짜를 만나면 이 날짜에 가시면 회계 처리가 돼 있어요.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9월 1일에 가니까 여기 보세요. 가지급금 50만 원. 네, 보통예금 이렇게 나갔죠. 지금 이 가지급금을 가지고 간 직원이 출장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정산을 했다. 이런 문제예요. 9월 30일. 자, 대변에 134. 거래처는 안 줬고요. 50만 원 이렇게. 그리고 차변에 여기 보시면 요게 출장 가서 쓴 돈. 네. 35만 원, 12만 원, 네, 18만 원. 이렇게 되면 65만 원이 되겠죠. 네, 65만 원. 차변에 영업이 교통비 65만 원. 자, 그러면 회사가 지금 15만 원이 더 내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차변에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대변에 우리가 현금 어떻게 돼야 돼요? 15만 원. 이렇게.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행 가서 쓰고 온 건, 출장 가서 쓴 건 65만 원인데 줄 때 50만 원 줬으니까 맞아? 현금을 줘야 되겠죠.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만나면 반드시 날짜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일 자,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 대가로 당사의 주식 10만 주 액면이 5천 원이네요. 이거를 신규로 발행하여 발급하였대요. 아하, 우리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는데 토지로 받았으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현물 출자. 현물, 네. 현물 출자. 얘기요. 현물 출자. 자, 토지의 공정가치는 5억 원이래요. 네, 우리가 받을 때는 공정가치로 받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발행해 줘야 되고요. 자, 장부에서 자, 우리 기업의 자산이 나갈 때는 장부가액이 나가고 들어올 때는 네, 우리가 공정가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공정가치를 토지로 받아오면 됩니다. 자, 먼저 대변의 자본금. 자본금은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액면 곱하기 발행 주식수. 그러면 5. 자변에 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본금 찍어주고 네, 토지 들어오고 됐나요? 자, 11월 13일 가겠습니다. 창설에 대한 외상매입금 500만 원 중 400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거래처는 창설이고요. 외상대금을 500만 원
줬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400은 어음 발행했고요. 나머지는 보통 예금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대변에 4변에 251번 창설 이렇게 얼마를 갚았냐면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지급어음 창설 4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103번. 이렇게 하셔야 네, 외상값을 줬다. 500만 원 부채를 감소시키고 다시 어음을 발행하고 그다음에 잔액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마지막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2월 19일 날 기업에서 신우은행에 예입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해약하고 해약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입금되었다 했습니다. 자, 정기예금이 만기됐군요. 자, 보통예금 계좌로 받아왔군요. 자, 먼저 통장에 만기된 거, 이자 탄 거 됐죠? 그 다음에 원천징수 당한 거 요거 선납세금 답 줬죠? 여기 나머지가 보통예금이 되겠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대변에 정기예금 만기된 거 3천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901번 이자 수익 120만 원. 그 다음에 선납세금 원천징수 당한 거 18만 4,800원. 그 다음에 나머지가 보통예금. 네, 보통예금이 요 금액을 받아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를 하면 예수금 254번, 원천징수를 당하면 136번 선납세금.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6개는 끝났고요.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6문제를 또 해보겠습니다. 날짜부터 바꾸셔야 되고 메인 매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격 증빙이다. 그렇죠? 네. 자, 보겠습니다. 7월 30일에 지역 축제장에서 관람객에게 제품을 22,000원에 현금으로 판매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게 아니라 발행을 안 했어요. 적격 증빙이 없네요. 그렇죠? 판매를 했는데 적격 증빙이 없다. 그리고 부가세는 있네요. 공급 대가니까 2,000원이 부가세란 소리입니다. 아하. 그러면 일단 팔았으니까 매출 쪽으로 와야 되고요. 적격 증빙이 없어요. 지금 14번 건별과 20번 명건이 있죠? 무증빙, 증빙이 없으니까 부가세가 있으면 14번. 그렇죠? 14번. 제품. 자, 우리가 22,000원을 쓰면 값이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눠지고요. 거래처는 없고 현금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입금 전표, 제품 매출, 예수금 이렇게 하시면 끝났습니다. 1번은. 2번은 8월 25일 웅비제철에 네, 웅비제철 여기 웅비제철 원재료를 매입하고 여기 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받으면 오른쪽 매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샀구나 날짜 바꿔야 되는데 그쵸? 08월 25일 자 오른쪽 샀구나 그런 다음에 적격 증빙은 세금 계산서구나 50일 이렇게 마무리해 놓고 그 다음에 품목은 원재료 그쵸? 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먼저 공급가액 200 써보겠습니다. 자, 50일에 품목은 원재료 200 아까 웅비 이렇게 웅비 제품 쓰시고 전자여부는 여. 자, 분계 혼합. 자, 여기 분계 보시면 100은 어음으로 지급했죠. 대변에 지급어음 100. 자, 나머지는 1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다 했으니까 대변에 251번. 네, 이렇게 어음 그 다음이 잔액은 1개월 뒤 이렇게 재고자산이니까 외상매입금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0월 7일 이렇게 10월 7일 기계장치를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네, 발급은 왼쪽 발급 세금 계산서니까 11번 써놓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 자, 항상 우리는 여기 부가세 포함 있는데 또는 부가세 별도 있는 요쪽에 금액을 꼭 공급가액에다가 쓴다. 그쵸? 네, 공급가액에다가 쓴다. 1,000원 중고에 팔았네요. 자, 그러면 공급가액은 1,000.
포함이니까 잘 나눠서 쓰시고요. 그다음에 거래처는 우리 천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전자예부는 역, 공개는 혼합.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유형자산 처분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취득원가, 누계액 아주 중요하죠. 취득원가 내주면 자동으로 반대변에 누계액을 내준다. 자, 206번 7천 반대변에 207천 206번 207번 네, 얼마 6천. 자, 이제 돈 받아야 돼요. 돈 받을 때는 공급가액과 부가세, 거래 징수하기로 약속했고요. 자, 1,100을 받는데 여기 중요한 거 또 어음을 받았다 했어요. 이게 상거래면 110번이지만 네,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120번 미수금 네, 이렇게 해서 1,100 받았어요. 자, 우리 이 문제는 처분 손익이 뜨지 않았죠. 한번 검사해 보겠어요. 취득이 7천, 누계액이 6천, 장부가액은 1,000, 그리고 받은 돈은 1,000. 똔똔. 그래서 처분 손익은 안 떴습니다. 그리고 미수금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음이라고 하면 받으러 음 쓰기가 아주 십상이거든요. 잘 실수하지 말고 오셔야 되겠죠? 11월 05일. 자, 이번에 11월 5일도 기아 자동차로부터 승용차를 배기량이 990인 개별 소비 대상 비과세 차량을 2,100만 원에 취득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전자세금 계산서 보통예금이 이체했네요. 네,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형은 51 가세. 샀는데 우리가 적격 증명을 받았는데 세금 계산서죠. 근데 개별 소비세 990이잖아요. 그쵸? 개별 소비세, 비과세. 1,000 초과하면 개별 소비세. 네. 그리고 승용차 쓰겠습니다. 공급가액은 2,100. 부가세 별도. 거래처는 기아. 전자여부는 역. 자, 이제 분계 보러 가겠습니다. 분계. 네. 전액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 혼합. 자, 차량 운반구고요. 대변에 10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쵸? 네. 자변의 차량 운반구 부가세 대급금 보통예금 1,000을 넘어가면 불공 모두 다 차량 운반구일 텐데 지금은 990이라 경차라서 우리가 과세로 한다. 자, 이번 문제 성호 거래처 성호 네 성호. 자,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 취득하였대요. 그래서 기존 건물을 즉시 철거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요. 먼저 우리가 건물 철거 비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뭐가 있냐? 이렇게 토지 취득 시 건물 다시 토지 취득 시 건물과 일괄 구입해서 즉시 철거. 이때 철거 비용은 토지의 자산의 가산. 그러니까 얘가 다시 말하면 토지의 부대 비용이라는 소리예요. 부대 비용. 따라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흘러간다. 다음 두 번째,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했다. 이러면 이때는 유형자산 처분의 손실로 가야죠. 네, 지금은 이쪽이잖아요. 네. 그러면 토지의 부대 비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우리가 뭐로 하셔야 돼? 세금 계산서를 잘 받아왔지만 불공제로 하셔야 돼요. 그쵸? 보통 예금으로 나갔어요. 가봅니다. 550만 원. 자, 이번에는 또 제가 또 날짜를 안 바꿨네요. 12월 5일. 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매입. 그러나 우리는 불공으로 하셔야 된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 54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뭐 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세금 계산서에 보니까 공장 건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똑같이 적어줘 볼까요? 공장 건물 550. 네, 거래처는 우리 아까 전에 어디였냐? 성호 네, 전자네요. 자, 불공사에는 우리 6번. 네, 6번이 그죠? 6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네. 그다음에 분기는 아까 보통예금이었으니까 혼합. 토지 대변에 10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아까 보통예금이었습니다. 여기 현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위에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이게 우선순위예요. 항상 이 지문을 잘 읽고 회계 처리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철거 비용은 두 가지 있는 거 잘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12월 20일 마지막 문제네요. 메인 매출의 마지막 문제. 자, 명조테크에 제품을 공급하고 팔았다는 소리네요. 제품을 공급하고 뭘 받았다? 발행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네,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우리 11번이겠다.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건을 팔았고 적격 증빙 11번. 네, 11번. 자, 명조테크에 뭐라고 써 있나 볼까요? 전자부품이네요. 전자부품 공급가액이 500이네요. 5천이네요. 네,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더라? 네, 명조테크 전자여부는요. 자, 분기는 우리 보시니까 한 달 뒤에 받기로 했다. 그럼 외상이겠네요. 2번. 네, 그러면 밑에 가시면 제품 매출의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제품 매출 끝났죠. 자, 이렇게 하시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메인 매출도 끝났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4번. 제조부 직원들의 학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당기분 퇴직연금 2천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것을 학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다. 아, DB용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네. 그쵸? 공장 직원이고요. 네. 근데 뭐 DB형은 우리가 186번이니까 구분 안 하셔도 되잖아요. 508번. 그쵸? 네. 자, 1번에 8월 8일 퇴직급여가 아니다. 이런 소리예요. 뭐라고요? 186번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2번 영업부 직원의 결혼 축의금으로 현금 10만 원 지급한 것을 매출거래처 지급 아하 11월 06 이것도 기업 업무 추진비가 아니라 811번 복리후생비로 해라. 그쵸? 네. 오류 정정은 아주 간단하게 끝났네요. 자, 이번에는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수동, 수동, 자동. 그럼 수동부터 하면 되겠다. 그쵸? 자, 수동에 1번 12월 31일. 자, 재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장부상 영업부 소모품 200만 원 중 미사용액이 확인되었다. 자, 그럼 보세요. 소모품으로 최초로 회계 처리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안 봐도 알 수 있어. 차변은 뭐란 소리예요? 비용.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면 비용.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면 자산. 자산 했으니까 비용 830번. 자, 그럼 200만 원 중에서 35만 원이 남았다는 건 165만 원은 썼단 소리죠. 그러면 대변에 소모품을 165만 원을 빼주면 된다.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2번 부가세 대체분기하는 거 많이 했습니다. 자, 먼저 매출세액은 예수금 170, 매입세액은 대급금 120. 이거 두 개를 먼저 상계하고 공제 받을 게 있대요. 얼마? 2만 원. 그렇죠? 네, 그래서 납부세액이 48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해보겠습니다. 차변에 255번, 170, 대변에 135번, 120. 이렇게. 그리고 공제세액은 여기서 줬죠. 뭐로 하라고 그랬어요? 자비. 네, 자비 930번. 나머지는 미지급세금. 만약에 반대, 차변이 돌려받을 게 있다. 이러면 미수금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반대면. 자, 그 다음에, 대변에 930번. 자비 2만. 그래서 2만, 50만에서 2만 원 빼면 대변에 261번을 국가에다가 확보하시면 된다. 1월 25일까지. 맞죠?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면 미수금,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수동 결산도 끝났고요. 자동. 자, 우리가 영업권을 찾아서 50만 원을 넣어라. 그죠? 네. 자,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엔터, 엔터.
판관비로 흘러가시고 판관비, 판관비에 와서 우리 영업권 50만 이렇게 하시면 전표 추가하시면 12월 31 일자로 우리가 결산 수동 분계가 끝났죠. 결산 자동 분계를 알아서 컴퓨터가 회계 처리를 해 줬고요. 자, 이번엔 장부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자, 1 월부터 3 월까지 원재료 매입액 언제부터 언제까지 원재료 이러면 우리가 요 문제는 월계표가 맞겠어요. 물론 총계정 원장도 되고 계정별 원장도 돼요. 근데 월계표가 가장 편해 이 문제는. 자, 월계표 1 월, 3 월. 네, 그런 다음에 원재료 물어봤으니까 여기 재고자산에 가서 원재료를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대체냐 현금이냐 안 물어봤으니까 1억 5,700 15만 9천 원, 1억 5,700 15만 9천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 2번 상반기 중 네, 이렇게 기간 줬고요. 제조원가 항목에 차량 유지비 지출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 1월에 합, 2월에 합 그거 하시면 되겠네요. 금액도 쓰래요. 그러면 매도의 합 이런 식으로 하면 총계정 원장이 나와야 됩니다. 자, 총계정 원장 1월부터 6월 01, 06. 자, 차량 유지비인데 제조원가니까 오둘둘. 자, 오둘둘 6개월분 중에 가장 많은 건 이거네요. 3월. 그쵸? 3월 51만 1,000원. 3월에 51만 1,000원. 딱 써놓고 3월 51만 1,000원. 51만 1,000원이죠? 이렇게 써놓고 다음 4월에서 6월에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세 나오면 신고서. 네. 4월에서 6월 신고서로 들어갑니다. 자, 매입 부가가치에 가서 신고서 4월에서 6월 불공제 세액 물어봤으니까 16번에서 세액은 60만 원 내겠습니다. 세액 60만 원 불공제 세액. 가액이면 600이겠죠. 60. 이렇게 60.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쵸? 장부에 옮겨볼까요? 자, 마지막에 닫고 장부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론 문제 답안에 가서 60. 아까 몇 월이었더라? 네, 3월에 51만 1,000원. 3월에 51만 1,000원. 한 번에 쓰셔야 돼. 그 다음에 1억 5,700 15만 9천. 1억 5,700 15만 9천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론 문제 푸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